요즘 들어 감기 한번 걸리면 예전처럼 금방 낫지 않으시죠? 며칠씩 기침이 이어지고 몸이 축 처져서 밥맛도 없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전문의 지혜신선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비타민C는 맨날 챙겨 먹는데 왜 피곤이 안 풀리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언제 어떻게 드시나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냥 밥 먹고 한 알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냥 한 알 때문에 여러분이 드시는 비타민C의 효과가 90% 이상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C는 싸고 흔한 보약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섭취 방법에 따라 그 효과는 100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알려드리는 비타민C 흡수율 100배 공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잦은 피로, 감기 후 회복이 더딘, 잇몸 출혈,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음, 피부가 거칠고 칙칙해짐. 이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에 들어간 비타민C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이제 왜 비타민C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지 알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꾸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저렴한 보약이라 불리는 비타민C의 진짜 힘을 100배로 끌어올리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 74세 김순자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비타민C를 10년째 하루도 안 빼먹고 먹어요. 그런데 요즘은 왜 이렇게 자주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순자 어르신 같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아침마다 유리컵에 비타민C 하나를 털어놓고 밥 먹은 뒤 물 한 모금으로 넘기셨다고 합니다. 겉보기엔 참 부지런한 습관이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와 어떻게였습니다. 제가 살짝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그 한 알 몸속에 들어가긴 했지만 제대로 쓰이지 못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어르신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TV에서도 친구들도 다들 밥 먹고 먹으라던데요? 그 순간 진료실 안에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트를 덮고 이렇게 말했죠. 비타민C는 약이 아니라 영양소예요. 그런데 영양소도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어르신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먹은 건 다 헛수고였단 말이에요? 그 표정에는 서운함과 허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요, 헛수고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섭취하면 몸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날 이후 순자 어르신은 작은 노트를 하나 들고 다니셨습니다. 비타민C 복용일지라는 제목이 붙어 있더군요. 아침 공복, 점심 전, 저녁 후 각 시간대마다 먹은 기록을 꼼꼼히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주 뒤 어르신이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얼굴빛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 요즘은 아침에 눈이 번쩍 떠져요. 감기도 안 걸렸어요. 그 미소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타민C의 힘은 알약에 있는 게 아니라 습관에 있구나.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순자 어르신처럼 비타민C를 먹고도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그건 우리가 그 타이밍과 흡수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는 비타민C가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는지 그 과학적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 예방제가 아닙니다. 이 작은 분자가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알고 나면 왜 의사들이 가장 저렴한 보약이라 부르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비타민C는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같이 활성산소라는 독성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혈관벽을 손상시키며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이죠. 그런데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천연 방패인 셈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효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타민C의 필요성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비타민C가 우리 몸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섭취 후 3에서 4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하루 한 알로는 부족합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맞춰 나눠 먹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비타민C는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흡수와 활용을 돕는 파트너가 있는데 바로 철분, 구리, 비타민이입니다. 이들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에서 산화 환원 반응이 원활해지며 피로 회복과 면역세포 활성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타민C를 공복에 복용한 그룹보다 식사 30분 전이나 후에 적당한 수분과 함께 복용한 그룹이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 합성 비타민C 아스코르빈산보다는 레몬, 키위, 파프리카처럼 천연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을 때 체내 이용률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면역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혈관벽을 튼튼히 만들어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즉, 겉으로는 피부를, 안으로는 혈관을 지키는 이중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이 중요한 작용을 무시한 채 그냥 약국에서 산 알약 하나를 의식 없이 삼키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마치 10만 원짜리 약을 사놓고 1,000원어치만 쓰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C의 진짜 효과를 느끼려면 타이밍, 흡수율, 지속성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타이밍, 즉 언제 먹느냐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3주 만에 활력을 되찾게 만든 비타민C 섭취의 골든 타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아침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비타민C가 위를 자극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복용할 경우 위산 과다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죠.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사 후 30분 이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위 속에 음식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 비타민C의 산 성분이 완화되고 동시에 음식 속의 미네랄이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분이 풍부한 음식에 시금치, 간, 붉은 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C가 철분을 활성형으로 바꾸어 빈혈 예방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몸속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섭취 후 약 3시간이 지나면 혈중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즉, 아침에 한번 먹고 끝내는 방식으로는 오후 이후엔 이미 몸속에서 비타민C가 사라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타민C는 하루 3번 나눠 드세요. 밥 먹을 때마다 조금씩 챙기는 게 진짜 보약입니다. 이걸 저는 비타민C 3시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칙만 지켜도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지고 체내 항산화 작용이 하루 종일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 8시 식사 후 비타민C 500mg, 낮 1시 점심 후 비타민C 500mg, 저녁 6시 식사 후 비타민C 500mg, 총 1500mg를 3번 나눠 먹는 거죠.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도
피로감과 면역력 회복 속도를 눈에 띄게 개선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물 없이 삼키거나 커피 녹차와 함께 드시는데 이건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커피와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비타민C를 산화시키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온수 200ml 이상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도 피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비타민C를 파괴하고 차가운 물은 위 점막을 자극해 흡수를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비타민C를 지용성 비타민이나 오메가3 등과 함께 먹으면 세포막 보호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지용성 비타민이 세포막을 지켜주는 동안 비타민C는 세포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마치 실내와 실외를 동시에 지켜주는 이중 방어막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 특히 백혈구의 활동을 도와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을 크게 높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1000mg 이상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시니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 회복 기간이 평균 2.5일 짧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어떤 환경에서 먹느냐입니다. 이 단순한 타이밍만 바꿔도 몸의 면역력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원리를 실제 생활 속에 적용하는 비타민C 실천 루틴 3단계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비타민C를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제가 환자들에게 실제로 알려드리는 비타민C 실천 루틴 3단계 공식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흡수의 문을 열어라 아침 루틴. 하루의 첫 시작은 물 한 잔, 천연 비타민C 공급원으로 시작합니다. 아침 공복에 바로 비타민C 알약을 삼키지 마시고 미온수 한 컵과 레몬 한 조각 혹은 키위 반쪽을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하면 위가 부드럽게 깨어나고 천연 비타민C가 알약보다 먼저 흡수 통로를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식사 후 20에서 30분 이내에 비타민C 500mg를 복용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삼키는 타이밍입니다. 밥을 먹고 바로 삼키면 위산이 너무 강하고 너무 늦으면 음식물이 위를 떠나 흡수가 떨어집니다. 식후 20에서 30분, 이때가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비타민C를 섭취하면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OM 모드로 바뀝니다. 밤새 쌓인 활성산소가 청소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2단계 유지의 시간 낮 루틴. 비타민C는 3에서 4시간 후 혈중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후 3시간 이내에 한 번 더 복용해야 합니다. 이걸 유지선을 세우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도 그냥 약만 삼키지 마세요. 비타민C 철분이 풍부한 음식 시금치, 소고기, 달걀 노른자 등과 함께 섭취하면 피로 회복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또한 비타민 B군과 함께 복용하면 에너지 대사가 촉진되어 오후의 졸음과 무기력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68세 이명자 어르신은 이낮 루틴만 바꾼 후 오후 피로감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전엔 점심 먹고 나면 눈이 자꾸 감겼는데 이제는 산책도 하고 마트도 다녀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최고의 처방 결과였습니다. 3단계 복구와 회복 저녁 루틴. 하루가 끝나기 전 몸은 스스로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비타민C는 수리공처럼 움직이죠. 낮 동안 쌓인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원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쯤 비타민C 500mg를 다시 섭취하세요. 이때는 비타민이 오메가3, 마그네슘과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비타민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오메가3는 혈관의 염증을 줄이며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수면 질을 높여줍니다.
즉, 비타민C가 낮엔 방패, 밤엔 회복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레몬즙 몇 방울을 떨어뜨린 레몬수 한 컵을 마셔보세요. 피부가 맑아지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비타민C가 밤새 체내 콜라겐 합성을 돕고 피부 세포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 루틴을 2주만 실천해 보세요. 피부 톤이 달라지고 피로가 줄며 감기에 대한 저항력도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비타민C는 많이 먹는 것보다 제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루틴만 생활화해도 몸의 회복 속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비타민C의 숨은 기능 노화 억제와 혈관 보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영양 이야기가 아니라 100세 시대의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 진짜 비밀입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를 예방하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이 영양소는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지키며 세포를 젊게 유지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C를 몸속 시계를 되돌리는 항산화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먼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콜라겐의 감소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뿐 아니라 혈관의 유연성을 유지해주는 단백질이죠. 이것이 부족해지면 피부가 주름지고 처질 뿐 아니라 혈관 벽도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그 결과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콜라겐 합성에는 반드시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가 있어야만 콜라겐의 원료가 서로 연결되어 단단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이 끊어진 사슬처럼 불완전하게 만들어지고 결국 피부는 탄력을 잃고 혈관은 약해지죠. 이게 바로 나이 들면 멍이 잘 든다, 피부가 얇아졌다는 현상의 근본 원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하루 1000mg 이상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부 탄력 수치가 평균 22% 높게 유지됐다고 합니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률이 30% 이상 감소했죠. 이는 단순히 외모의 차이가 아니라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효과입니다. 비타민C는 또한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콜레스테롤 자체보다 무서운 건 산화된 콜레스테롤인데 이게 혈관 벽에 달라붙어 플라크를 만들고 혈류를 막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이런 산화를 억제해 혈관을 매끄럽게 유지시켜줍니다. 쉽게 말해 혈관 안을 청소하는 천연 클리너인 셈이죠. 더 나아가 비타민C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 미세순환을 촉진합니다. 혈액이 잘 돌면 세포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어 피로감이 줄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고 손끝이 덜 시려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 혈류 개선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산화될수록 늙습니다. 그리고 그 산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물질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즉, 매일 꾸준히 비타민C를 섭취하는 건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세포 단위의 젊음을 유지하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의대의 연구팀은 60대 이상 노인 6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비타민C 섭취량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7% 낮았고 피부 수분량은 40% 더 높았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비타민C는 몸속에서 세포 산화를 막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며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비타민C를 피부혈관 면역을 잇는 삼각 건강축의 중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강력한 비타민이 매일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흡연, 스트레스, 카페인, 수면 부족이 있을 때마다 몸속의 비타민C는 급격히 사라집니다. 따라서 하루 500mg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야근이 잦은 시니어 분들은 1000에서 1500mg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약이 아니라 세포가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셨을 겁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몸속 세포를 젊게 유지시키는 내면의 보톡스, 그리고 혈관을 지켜주는 천연 청소부라는 사실을요. 비타민C의 세 번째 힘 면역력 강화와 회복 속도 향상을 구체적인 연구와 생활 사례를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감기가 3일 만에 낫고 어떤 사람은 2주씩 고생하는가, 그 차이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비타민C를 감기 비타민이라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전통 때문이 아닙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방어군, 즉 백혈구의 전투력을 높여주는 영양소입니다. 쉽게 말해 비타민C가 부족하면 병균을 잡는 병사가 무기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수십억 개의 백혈구가 세균,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백혈구가 제대로 일하려면 충분한 산소와 에너지, 그리고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 속으로 들어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여 염증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려도 증상이 오래가지 않고 상처가 나도 빠르게 아물게 되는 것이죠.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비타민C를 꾸준히 복용한 그룹은 감기 지속 기간이 평균 25에서 30%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이런 차이는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를 예방하는 비타민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을 리셋하는 조절자인 셈입니다. 비타민C와 염증 회복의 관계. 염증은 우리 몸의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염증이 잘 가라앉지 않고 오래 머문다는 것이죠. 비타민C는 이런 만성 염증을 진정시키는 천연 항염제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손상되면 비타민C가 가장 먼저 그 부위로 이동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빨리 낫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른 분들은 대부분 비타민C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분비를 조절해 몸이 긴장이나 피로에 적응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면 작은 일에도 덜 지치고 감정의 기복이 줄어드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알의 비타민C가 바꾸는 노후.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비타민C는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깨워주는 스위치입니다. 면역세포는 더 강해지고 상처는 빨리 아물고 피로는 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 며칠 만에 몸이 직접 알려줍니다. 요즘은 감기에 걸려도 금방 낫네요. 피부가 환해졌어요. 예전보다 덜 피곤해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가 면역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때 비타민C는 우리 몸의 균형추 역할을 하며 바이러스와 세균의 침입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을 강화합니다. 비타민C는 가장 저렴한 보약입니다. 비타민C는 비싼 약도 희귀한 영양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보약보다 큽니다. 몸의 시계를 되돌리고 혈관을 부드럽게 지키며 면역을 튼튼히 하는 이 작지만 강한 비타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저렴한 보약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비타민C는 매일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는 작은 병사들의 에너지이자 우리 몸이 다시 젊어지려는 의지를 돕는 생활 속 건강 루틴입니다. 매일 꾸준히 타이밍에 맞게 올바른 방법으로 드세요. 그 한 알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건강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 전문의 지혜신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